저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 네, 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뉴스하이킥에서 제 솔직한 저의 판단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뭐냐면 지금 주소지가 법무부냐 행안부냐 공소청에 저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이제 판단들을 하실 텐데 아마 오늘 정책의총을 하고 민주당이 네. 그다음에 내일 공청회 하고 9월 7일 날 네. 당정대 고위 당정대 협의를 통해서 주소지를 정할 거예요. 그다음에 전권 송치와 보안 수사에 네. 대해서도 부활입니다. 사실 전권 송치와 보안 수사는 현재는 전권 송치하게 돼 있지 않아요. 보안 수사권도 없어요. 보안 수사 요구권 경찰한테 요건 조금 보안 수사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만 있죠. 이거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전권 송치나 보안 수사권 부분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 줄 거냐 주소지를 네. 어디다 두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예. 법무부에 둔다라고 하면 우리는 네. 조국혁신당은 이미 법안을 발의했어요. 법무부가 탈검찰화돼야 됩니다. 탈검찰화. 검찰 법안 인사들 그 법무부 탈검찰화 법안 이미 저희들은 발의해놨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 과거 그 검찰권 오남용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당사자가 누군가 네.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피해 입은 사람들은 피해를 회복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 그것도 법안을 내놨어요.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안 내놨어요. 네. 이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고 예. 최소한 동시에 돼야 법무부에 중수청을 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8월달에 작년 8월에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런 조치를 다 해서 법무부에다 두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건 왜 그랬냐? 네.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문민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 통제를 할 수 있어요. 행안부 장관은 수사 통제 못 하거든요. 지금 경찰도 수사 통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네요. 예. 네. 그러면 문민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이런 전제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권 오남용 관련된 부분들을 네.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무부에 두고 문민 통제를 한다.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문민 통제를 하자. 라는 안이 저희가 발의한 안에 작년 8월 달에 법의한 안이에요. 근데 지금 전제가 네. 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행안부로 갔을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안부로 갔을 때 문제는 뭐냐면 수사기관을 통제해야 돼요. 행안부 쪽에 수사기관이 경찰 안에 국수본이 있고 근데 국수본이 경찰청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또 통제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돼. 예. 그다음에 공수처도 있어요. 네. 수사기관이. 자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를 남용하는 거예요. 네. 수사를 남용하는구나. 조국 수사하듯이 수사하는 거 통제해야 되죠. 그다음에 수사권 남용의 소극적 남용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률가들은 흔히 암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사건을 무마하는 거죠. 김건희처럼 무혐의 처분해버리는 거지. 그걸 경찰에서,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쪽에서 이제 중수청에서 또 할 수 있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경찰 내부에서 백혜룡 경정 사건, 검찰 내부에서 암장한 거예요. 네. 암장했잖아. 예. 그럼 이 암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예.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암장하는 사건들을 암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의 신청권을 준단 말이에요. 고발인들에게, 고소 고발인들에게. 지금은 고소인들한테만 줬는데 네. 고발인들한테 이의 신청권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 네. 그럼 이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이의 신청 사건을 누가 그럼 다시 수사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냐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낸 거는 국무총리실에다가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의 신청 사건 그다음에 각 수사기관 간의 수사 조정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의 신청권이
고소인 이의 신청권만 인정하고 있는데 고발인들 말고 제3자가 고발하는 거 말고. 네. 근데 그게 1년에 연간 4만 건이에요. 그냥 총리실에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합의제 행정기구를 만들어서는 네.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총리실에서도 뜨악하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 방안. 그 방안이 네.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도 법무부에 뒀을 때의 방안, 보완책은 다 법안으로 지금 제출돼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 행안부의 주소지로 갔을 때 어떻게 이 수사권의 남용을 통제할 거냐에 네. 대한 방안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깊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완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토론하라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자, 법무부로 갔을 때 우려되는 지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행안부로 갔을 때 문민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지금 시스템인데 문민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 수사권 남용, 즉 암장하거나 과잉 수사하거나 네. 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아하. 토론하라는 거라고 저는 이해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토론해서 그러면 이 행안부로 둘 때 이런 통제 방안을 같이 해서 문민 통제를 네. 할 수 있는 것을 둬야 된다. 국민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 이런 방안을 네. 내오고 주소지를 그쪽으로 두자 하더라도 이게 예, 저는 이해가 대통령의 됩니다. 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혁이라는 게 국민들 설득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검찰이 이제 조직이라는 게 사라지는 것은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네, 그러니까 검찰의 되지 수사권은 예. 수사권은 막아야 돼요. 다만 딱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수사 지휘권도 주면 안 돼요. 근데 딱 하나 수사 지휘권을 준다면 저는 여기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특사경이라고 있어요. 특사경. 구청 공무원들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그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어겼나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거기도 수사를 하는 데거든요. 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근로감독관들입니다. 예. 근로감독관들 숫자 더 늘리자고 하잖아. 근데 근로감독관들도 이게 수사를 하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경찰 같은 수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찰은 수사에 대해서 교육받고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수사와 관련된 이게 그 능력치가 쫙 그렇죠. 올라와 있잖아요. 노하우가 쌓여 있잖아요. 근데 구청 공무원들이나 죄송한 네. 말씀이지만 근로감독관들은 그런 정도 수사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수사지휘권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요거는 하나. 그 정도로 나머지는 수 있다? 주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국민들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네. 사실 또 기대가 컸었던 검찰 개혁. 네. 그게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다 무력화되는 모습 봤어요. 그래서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때 제가 봤을 때 그 뭐냐면 특수부의 수사 역량은 남겨야 된다. 나머지는 다 수사를 경찰한테 넘긴다. 다만 특수부의 수사 역량은 남겨야 된다. 전문성이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네. 라고 이제 그 법무부 장관하고 그렇죠. 그 행안부 장관이 합의를 하셨던 거예요. 네.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두고두고 윤석열을 키운 부분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그 전 민정수석도 사과를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토론을 거쳐서 네.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꼭 이번에 검찰 개혁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예. 주소지를 정하면서 그런 토론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단계로 그 주소지를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주소지를 9월 말까지 추석 전에 정하고 정해진 주소지에서 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과잉된 수사, 과잉 표적 수사 또는 네.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는 통제 방안, 문민 통제 방안, 이 2단계로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지금부터 토론해서. 그렇네요. 예. 일단 정부조직법을 통해 가지고 예. 시작을 하고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
예, 완벽하게. 왜냐하면 제가 제일 걱정한 건 혹시라도 네. 국민들이 불편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야 그거 했더니 나만 더 불편하다. 그러니까 다시 검찰한테 수사권 주자. 라는 네. 식의 검찰 개혁에 대한 후퇴 여론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사건 하나를 부풀려 가지고 마치 다 그런 것처럼 네. 언론에서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럴 때조차도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촘촘하고 그래야 개혁 동력을 하니까 좋네. 그렇죠. 이렇게 했어야 돼라는 걸 만들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이다. 네. 행정부의 역할이다라고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도 초기에는 네.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 미리 조금 너무 당겨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네.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현장에서의 혼선은 있을 수가 그거는 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부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네. 프로야구 제가 야구 엄청 좋아하는데 네. 신인을 키우기 위해서 바퀴라고 한다면 바꾸 키워. 그러면서 이제 뭐 실수하고 에러하고 이상한 플레이하고 이런 거를 세금 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예. 세금 내더라도 예. 신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게임에 나가서 그럼요.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든 시행착오가 있고 작은 시행착오를 저쪽에서는 굉장히 부풀려서 막 뭐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럴 때 그거를 조금 견뎌주시고 네. 그때도 검찰 개혁의 마음은 또 굳건히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검찰 개혁 이거 이렇게 하면은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가면서 집수소지는 정해야겠지만은 보완해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네. 검찰 개혁 어떤 방향 가야 되는 것인지 또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 부분까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워낙에 뜨거운 이슈예요 검찰 개혁. 네. 네. 보셨겠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보완. 네. 야 어느 쪽으로 가냐. 야 법무부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야 검찰에 포섭됐어. 행안부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네. 지금 그렇게 갈라치고 손가락질하는 거는 우리 저쪽이 너무 즐기고 있을 거예요. 그렇네. 토론을 대통령께서도 답답하니까 토론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주소를 법무부로 했을 때 보완책. 그리고 법무부로 주장만 하지 말고 니들이 먼저 선제 조치를 해. 그래야 법무부 주장에 그 정당성이 생기지. 네. 행안부 주장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적극적 수사권 남용 또는 소극적 조국 김건희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뭐가 생기냐면요. 전관이 생깁니다. 전관.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네. 현실인데 지금 변호사 시장에서 입도 선매까지 하고 있는 쪽이 뭐냐면 경찰 출신 변호사예요. 그래요. 또 네. 딱딱 맞게 움직인. 예. 예. 시장은 변호사 시장은 지금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어요 이미.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민 통제를 할 수 있는 만약 행안부로 갔을 때 문민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빠진다. 그러면은 다시 뭐 경찰 정관이 이제 전성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검찰에서 경찰로 그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 대비책도 꼼꼼하게 마련해야 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